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요즘 소년시대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좀 찌질한 게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보가 어떻게 천재를 이기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보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맞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보의 능력이죠. 바보의 능력 중에 맞는 능력도 있어요. 사람이 계속 맞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제는 약간의 동작만 봐도 어디 때릴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미 고통이 느껴져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도 맞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맷집이 생겨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죽어라 아프지도 않아. 이 정도는 예전에 터져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맷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맷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매를 맞으면서 어디가 아플 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많이 맞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평생을 두들겨 맞던 놈이라 그런가 안 맞는 법을 기가 막히게 하더구먼. 진짜 맞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일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맞아봤다는 거는 많은 실패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스스로를 놓고 바보라고 칭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천재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실패가 나만의 강점으로 발휘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보가 천재를 이기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도끼입니다. 이제야 눈빛에 독이 올라오면 합격! 계속 맞는 사람도요, 맞다 보면 무언가가 쌓여갑니다. 그 이 새끼들 다 쌓여가는 죽이고 것이 바로 나도 뒤질 도끼인데요. 생각이야. 도끼를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계속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에 도끼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실패, 누군가에게 계속 맞는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활활 타오르는 도끼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도끼가 있는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새끼가 어디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떠?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 실패를 하고 바보같이 계속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뭔가 활활 타오르는 도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바보가 천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보도 각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만큼 싸움을 주인공은요, 각성을 해요. 왜 각성을 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것만큼 성공을 위한 혹은 그 천재를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큰 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뛰어나게 하는 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각성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각성을 하더니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각성을 하더니 달라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각성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바로 더 이상은 바보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켜요. 내가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이 달라질 거거든요. 바보가 천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는요, 바보 같은 노력 때문입니다. 보통 야 같다 혹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굳이 먼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가는지 알기 때문에 지름길을 선택하고요, 머리를 써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보들은요, 머리를 안 써요. 그냥 목적지만 바라보고요,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막 돌진해 버립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보통 우리는 이게 내가 해서 될 일이다 아니다 가늠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할지 내가 필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바보는요, 각성을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해버리면요,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요. 그래서 무서워요. 왜냐하면 누구도 되지 않을 거라고 한 것을 해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것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막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보의 노력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바보의 노력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보가 천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인데요. 5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보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재를 부러워하지만요. 스스로를 그렇게 천재라고 느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제가 항상 되게 바보 같고 찌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에게 일어서라를 외칩니다. 언젠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년시대를 보면서 주인공이 진짜 멋지게 그 찌질한 삶을 청산하고 일어서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찌질한 삶을 청산하고 그 소년 시대를 맞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1%가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1%만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 99%의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스스로를 바보 혹은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바보의 편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 항상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바보가 천재를 이기는 그 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소년시대를 보면서 바보가 천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제가 재밌게 보고 있기도 했고 왜 저렇게밖에 찌질할 수 없을까를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바보가 천재를 이기는 내용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내용의 주인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더 멋진 결말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는 바보처럼 각성하고 바보처럼 노력하고 바보처럼 모두의 응원을 받으면서 끝까지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의 주인공으로 결말을 꼭 맺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